안녕하세요. 지금의 물가가 6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를 찍었습니다. 그리고 7월, 8월 앞으로 한국의 소비자 물가가 미국처럼 7%, 8% 그리고 9%그 이상이 갈지 어떨지 두고 봐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한국의 경제 상황은 꽤나 안 좋고 어렵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충격이 벌어졌다. 이미 시작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괜찮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부동산 관련해서 담보대출을 5억, 7억, 9억 엄청난 금액을 빚을 냈지만 오른 가격이 그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집을 8억을 주고 사는데 5억을 대출 내고 샀습니다. 근데 그 8억이었던 집이 지금 현재 12억이 되고 15억이 됐고 18억이 됐다며 괜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괜찮은지 아닌지는 앞으로 지나보면 알 것 같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액으로 무리하게 집을 샀다라고 해도 그 빚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지만 상상을 초월하는 이자 부담 때문에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금리 2.5%, 3%였을 때 대출을 했는데 지금 어느덧 4.5%, 4%가 돼서 그 대출받았던 시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부담이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2023년에 지금의 4%인 시중금리가 6%가 되고 8%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이자로 150만원 내는 사람들이 300만원 내고 200만원 내는 사람들이 400을 내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빚진 사람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더욱더 문제인 것은 담보 가치가 하락해서 일부 원금 상환을 5천만원, 1억, 2억 해야 될 때 그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행에 콕 끼어가지고 은행이 요구하는 대로 가산금리를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재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 7월달에 0.5% 올린다라고 하는 걸 기정사실화하고 있죠. 근데 미국이 자이언트 스텝을 할 때 미국도 그냥 한 게 아니죠. 물가가 감당 못할 수준으로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이언트 스텝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은 자이언트 스텝을 안 하냐? 절대 그럴 리 없냐? 모를 일이라는 거죠. 지금의 물가 쇼크가 6%가 아니라 7% 되고 8% 되고 그 이상을 넘어가게 되면 한국 또한 자이언트 스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물가가 쉽게 정점을 찍고 내려갈 리 없습니다. 무려 24년 만에 최고치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의 물가 수준이죠. 24년 전이면 언제입니까? 1994년 걸프 전쟁이었을 때입니까? 그 이후에 우리는 잘 알고 있다시피 1997년 IMF 경제체제를 겪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이 만약에 2022년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2년 이후 몇 년 뒤에 한국에 IMF 시즌2가 벌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추측이고 그냥 막연한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지만 이게 현실화될 수 있겠다라는 걱정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준금리가 1.75%, 7월 달에 빅스텝 하면 2.25가 금세됩니다. 이게 불과 올 초, 작년 초하고 비교하면 어떤 수준입니까? 2배 이상을 넘어가는 수준이죠. 감당 못할 엄청난 수준이라는 거죠. 한때 2022년 연초만 해도 한국의 기준금리가 2% 넘어가는 일은 절대 없다라고 언론에 유명한 전문가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대거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올 연말도 아니고 벌써 7월인데 2%를 훌쩍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버렸죠. 물가가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22년, 23년, 24년, 최소 24년까지는 갈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22, 23, 24 내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로도 바꿔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달러가 내려가지 않고 유가가 내려가지 않고 물가 수준이 정점을 찍고 하향 곡선을 보이지 않는 이상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시중금리가 7%, 8% 되는 것도 기정사실로 생각하고 대비하게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 이하로 이미 내려갔고 기대 인플레이션은 3.9%인데 기대 인플레이션 3.9인데 실제 소비자 인플레이션은 6%다. 이러면 그 갭이 엄청난 거죠. 나중에 좀 더 지났다가는 한국이 미국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또 금리를 1%씩 또 올리는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도 지금
빚을 5억 냈고 7억 내고 10억 냈는데 그 빚이 별일 아니다. 큰일 아니다. 언제든지 갚을 수 있다. 집값 오른 게 그 이상이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괜찮을지 아닐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빚을 내고 그 빚을 갚아 나가는 사람들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무리하게 2020년 이후 무리하게 집을 산 사람들, 연끌한 사람들의 말로는 매우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연끌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영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거죠. 그냥 주택담보대출만 한 게 아니라 마이너 대출도 받고 보험 약관 대출도 받고 땡길 수 있는 돈이란 다 땡겼다라는 거죠. 목까지 차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 연끌한 부동산 매입한 사람들은 좀 더 시간이 지나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그냥 무너진다, 몰락한다, 인생이 끝난다, 경제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은 거죠. 이렇게 살벌하고 무서운 일들을 누가 그렇게 꼬드기고 강요했나 라는 생각을 해보면 참 암담한 거죠. 경제적인, 정치적인, 사회 기득권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청민이 되라고, 노예가 되라고 그렇게 꼬드기고 사기치고 뒤통친 것 같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욱더 빚을 겁내야 되고 두려워야 되고 함부로 빚내지 말아야 되는 삶을 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어떻게든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현금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활이 뭡니까? 목숨을 건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활하는 실생활에서 아주 짠 것도 좋습니다. 아끼고 절약하고 현명하게 살고 어떻게든 성실하게 지내면서 삶을 잘 지켜나가는 모습, 그런 태도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무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거 해준대, 우리 회사가 이거 해준대, 이런 말에 함부로 휘둘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왜냐? 그런 말들은 언제든지 상황이 바뀌면 뒤집어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가 82%라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 18%에 해당되는 고정금리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이상이 없냐? 괜찮냐? 절대 아니죠. 고정금리라고 해서 죽을 때까지 대출금리가 고정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약정되어 있는 5년이란 기간 동안 고정금리로 지켜만 줘도 고맙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 주택담보대출 계약서 제일 하단에 보면 별도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라는 빠져나갈 구멍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언제든지 금리를 변동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은행은 손해보는 집단이 아니죠. 은행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보는 집단입니다. 사람들에게 돈을 싸게 빌려서 좀 더 비싸게 대출해주는 걸로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곳이 통상 은행이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돈을 융통하는 조달 비용이 높아지면 고정금리 대출자라 하더라도 그 대출 금리를 올리는 게 은행의 모습일 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무리하게 빚진 사람들이 대거 몰락하고 무너지는 일들이 도처에서 벌어질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나라 일본에서 벌어졌던 무수히 많은 강력범죄들, 상상을 초월한 일들이 한국에서도 똑같이 재현될 거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한국만 안 좋은 게 아니라 중국도 안 좋고 미국도 안 좋고 유럽도 안 좋고 전 세계가 다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더 많은 악영향을, 여파를 받을 곳이 한국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물가가 감당이 안 되죠. 저도 생활인이고 일반 평범한 시민인 거죠. 제가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이미 가격이 폭등해 있다는 걸 체감합니다. 느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소비가 극단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무소유에 가까운 삶을 앞으로 3개월, 6개월, 1년 지나면 그렇게 정해서 지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의 생활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디플레이션이 되고 침체가 되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아무쪼록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북한하고도 대화하고 북한을 통해 가지고 경제협력도 해서 많은 먹거리들, 우리가 발판 삼아 가지고 나아질 수 있는 거리들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중국을 통해서 또 베트남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성장들을 이뤄왔습니다. 그러한 것들 이 다음은 어디가 될지 또 찾고 탐색해야 될 거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북한이 그러한 한국의 생산 기지가 되고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소비시장도 되고 또 북한 그 위에 동북상성이나 아니면은 그 위쪽 지역에 있는 지역에도 한국이 육로로 수출을 해서 많은 것들을 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물론 그건 당장 내년에 내후년에 벌어질 일이 아니죠.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 일어날 일이라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최소 앞으로 5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만큼은 어떻게든 한국의 교통정리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대대적인 물가상승과 금리 급등으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몰락하고 무너지면서 그들이 이 대한민국 시장의 새로운 표본이, 새로운 교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절대로 괜찮은 상황이 아니다. 평범한 상황이 아니다. 경제 전시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정부의 경제수장들이 매일같이 머리 맞대고 고민해가지고 실질적인 대책을 내놔야 되고 그러한 회의 내용들이 국민들에게도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져서 맨 윗단부터 맨 아래까지 이 심각한 상황들을 잘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갖춰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믿든 좋든 싫든
윤석열 정부가 잘 되어가기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부자든 평범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들을 견뎌나가고 극복해 나가는 데는 결코 쉽지 않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부자나 잘 사는 사람들보다는 좀 약자들, 경제적인 약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정부가 좀 챙겨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무쪼록 제가 드리는 말씀에서 좀 과하거나 오해가 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지적해주고, 유튜브는 항상 좋은 게 원하는 영상을 듣고 원치 않으면 안 듣는 게 가능한 채널입니다. 그렇다 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서 다소 좀 동의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언제든지 카톡 창으로, 채팅하는 창으로 저한테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제안을 주시면 제가 보고 판단하고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